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 소사장이 만난 사람들은 대치동에 계신 스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캐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치동 캐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저는 사교육에 완전히 좀 한을 좀 떼는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나는 관심 없어. 특히나 제가 너무 싫어하는 우리나라 그 교육의 최전방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선 그 얘기도 싫어. 막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는 그런 사회와 현실과 또 무슨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번, 사교육 반대자와 대치동의 현재 선생님께서 현재 선생님의 그런 버전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좀 기대가 근데 돼요. 오늘 막 좀 뭔가 제 의견 대립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목소리만 친절한 걸 유명하거든요. 네. 목소리만 친절. 괜찮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선은 어제 공부가 뭐니라는 방송이 나갔어요. 혹시 아세요? 영상은 보지 못하고 기사만 봤어요. 기사. 근데 거기 대치동에서 아이를 3명을 키우는 테넌트가 나왔는데 아이의 스케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좋은 학부모님들이 나오면 이슈가 잘 안 되니까 대개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조금 약간 자극적인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그렇진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말하는 게 좀 과장된 건가요? 근데 이게 집으로 비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대치동에서도 비싼 아파트부터 아닌 곳, 뭐 혹은 빌라나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치동에 살면 네.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다 의뢰 거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생활 양식이 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제 타워팰리스가 보이니까 다 잘 살 것 같고 돈 많이 쓸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거죠. 그 돈을 쓴다는 그런 것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그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높고 또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부모의 욕심이 조금 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과도하게 투입이 되는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물려주고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본인들은 안정되고 성공된 삶을 살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방법으로 성공 사례니까. 본인의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녀도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같고요. 아니면 대치동에 같은 경우엔 다른 지역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케어할 만한 그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생이 너무 잘하면 선생님도 잘해야 되고 그에 맞는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잘하는데 대치동으로 오는 경우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잘하고 조금 학업의 강도가 높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온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곳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가 또 좀 나은 성과 나오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게 자녀를 키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강남구나 이쪽이 아무래도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편하고 그런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원래 살았던 분들도 조금 계시고요. 잠깐 이력을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실래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그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나왔고요. 잠시 대기업의 교육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더 학생들을 더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치동으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네. 이제 스카이 그죠? 네, 그래도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해온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 지금 학원에서 음.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교육의 목표는 뭐세요? 선생님의 교육의 목표. 제 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부인데요. 네. 공부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배운 개념을 백지에다 쓰는 거. 네. 너희들이 알고 있다 혹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네. 원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이게 완성도가 높아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네, 네. 무언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전력으로 노력을 다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이제 습관인데 습관에서는 학생들이 지칠 수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작은 습관들, 뭐 하루에 한 번 웃기, 뭐 수학 쉬운 거 10문제 풀기 이런 거를 습관으로 시켜서 100일이 될 때마다 트로피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5분 습관 네, 맞아요. 책이 저자십니다.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습관 네네 공부. 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그렇게 습관을 같이 하고 네. 100일이 될 때마다 트로피를 주는 게 아, 내가 그래도 무언가 잘 되는 경험이 있구나. 라는 성취감을. 네, 그 성취감과 완성도를 적절히 선물해 주면 제가 교육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세요? 이제 교육학과인데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갖고 있는 현황과 이제 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공교육이나 학교의 목표는 네. 뒤처지지 않는 친구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평균에서 부족한 친구들을 평균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두는 네. 교육이기 때문에 네. 네. 실은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온전히 이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 원래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의 목표가 일정하게 사회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을 키우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약간은 근데 그것을 또 잘하는 것 같진 않다? 그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요즘 저는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컨설팅을 조금 받아보면 네네. 기업들의 고민이 이건 거예요. 트렌드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직원들에게 유튜브를 허용하자니 이게 겸직에 그쵸.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이제 조직마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그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은 네. 그게 공교육이고 시스템이 되게 크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력은 조금 더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 이제 불협화음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은 보람 튜브가 그렇게 소득이 높은 초등학생이 나오는 건 네. 전에는 없던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시스템을 다 담기엔 교육이 조금 더 나아갈 방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는 조금 채워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종류가 많으니까요. 네. 자기한테 맞는 과정을 수강하는 거를 크게 학원이라고 치면 학원의 종류는 되게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합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나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지 남의 시선에 이렇게 따라가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양한 종류의 학원과 교육이 있고 네. 그 안에서 잘 조합을 하면 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실은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네. 공부보다는 습관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과목별 공부하는 요령을 빨리 터득한 애다 라는 생각이 좀 어릴 때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누구는 굉장히 빨리 그거를 터득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런 요령과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캐치하는 애들이 네. 성적이 좋은 것인데 네.
그걸로만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나쁜 짓 같이 해. 그래도 얘는 공부를 잘하고 얘는 공부를 되게 못해. 그럼 선생님은 똑같이 안 평가를 하고 그럴 수 얘는 있죠. 눈을 감아주고 얘는 그렇게까지 혼낼 게 아닌데 얘는 크게 혼내더라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공부만 잘하면 그런 생각을 다 했죠. 공부만 다 잘하면 다 용서가 되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이 그 아이에게 주입이 되면서, 왜냐하면 벌써 느껴지거든요. 내가 좀만 공부를 잘해도 평가가 좋다는 것을. 부모님이 뭔가 용의를, 내가 뭘 해도 좀 용인을 해주고 그쵸, 선생님도 용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의 목표가 지금 이제 아까 두 개 다 학원의 교육의 목표와 이제 학교 네. 교육의 목표가 약간 성적 위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원에 계시니까. 근데 저는 교육의 목표가 그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다양한 걸 못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수학이고 영어고 산수 뭐 이런 식이니까 거기에서 못하면 그 학교 내내 패배감에 시달려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은 그걸로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가 없어졌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 의미를 높게 완전 평가한다.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지금 시험을 없애고 우리 교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각각의 잘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잘할 수 있지만 못해도 괜찮은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학원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이기적인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맡기면 거기서 어찌됐건 가는데, 나의 아이는 뛰어난 성과를 내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취감을 느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가. 그게 가능하잖아요. 초등학교는 부모가 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만들게 해가지고 아이가 사실 자기 능력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학원 많이 해서 선행학습하고 많이 배워서 성과가 잘 나오니까 칭찬도 많이 받고 뛰어난 줄 아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실력이 나올 때가 오잖아요. 뭐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오면은 본 실력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거기에서 뒷심으로 밀어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걸 터득해가지고 걔들한테 뒤처지잖아요. 성적이 점점 안 나오는 거죠. 이제는 못 땡겨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끌었다가 망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꽤 있죠. 이게 없지 않은데, 그 텐션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잘 완주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오르다가 이제 불행해지는 학생도 있지만, 그 오른 시력을 바탕으로 다음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서 이렇게 꽃 피우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여전히 사람들의 대치동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목표가 스카인가요? 명문대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 혹은 의대를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문직이 되었을 때 얻는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일반 직장인이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타이틀이 돼서 자격증이 나와서 뭐 라이센스가 되면 그 뒤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평온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시구나. 그거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를 우선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조금 아이를 한 것도 있고, 또 직업을 만약, 그러니까 내가 의사야. 의사면요 진짜 실생활의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슬프게도 의사는 의사 직업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래요? 많은 경우에 권장해요. 저는 은행에서 거지 의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요? 의사는 개원을 할 때 빚을 땡기죠. 빚을 많이 줘요. 막 사업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대출이 돼요. 근데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의사의 역량을 또 플러스 마케팅,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했는데 사업이거든요. 근데 운영을 못하니까 악순환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의사는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죠. 은행에서 보고 와 큰일이다 이분은 진짜 망했다 이런 의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몇 년 운영하다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월급쟁이 의사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이제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 친구가 네. 그 말씀하신 치과 의사라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잘 됐지만 네. 그 직장인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네. 대출을 받으려면 네. 1억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 4억을 받는 것도 능력이구나 능력이 있죠.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걸 4억을 부러우시구나. 받아야 뭔가 이거를 레버리지를 키워서 뭐 개업을 해서 잘해볼 여지라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기업을 다니지 않고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빌려서 뭔가를 운영해볼 기회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것만 봤을 때 얻기 위해서 공부한 그쵸, 시간과 그건 그래요. 등록금과 그 노고를 따지면 그걸 안 해도 충분히 다른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학생들 가르치면서 실은 유튜브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학력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더 중요한 세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렇죠. 그 유튜브로 형성된 개인 브랜드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뒤에 이제 조건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학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의무는 있습니다. 있으시군요. 근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40대 이상인 분들은 네. 이 유튜브 세대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좀 더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수적으로 조금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유튜브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은 이미 벌써 20년 정도 전에 시작된 게 아닐까. 효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네,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필요한 게 창의성이나 이제 다른 게 많이 필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직들이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막 시대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변하는데 여전히 그 똑같은 성적, 물론 이제 가르치시는 방법이 그 개념을 알려주시는 방법에 저는 굉장히 그건 인정.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배우는 건데 그렇게 계속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결과를 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예 지금 10등인데 성과가 그래도 몇 개월 지나서 좀 보이는 성적이 계속 필요하실 것 같고 그거에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게 학부모를 설득하는 데도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미래 인재가 되는데 과연 이 공부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그 공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공부를 저는 도움이 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공부에서 저는 공부를 그래도 하게 돼서 제일 도움이 된 건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 잡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해왔던 습관에 기반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과정을 시작했는데 3에서 이 정도면 난 됐어라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5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만족하는 정도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기점은 본인이 정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해봤고 그런 습관이 조금 있어서 그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는 느낌이 어떤지를 알면 새로운 분야를 시작해도 내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8, 9에 비슷한 수준까지 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 한 분야를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해본 경험이 다음 경험을 도전하게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전에 이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집에 관심이 많아서 경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하시다가 이제 한두 채를 사보시고 그럼 또 파보시고 사보시고 이러면서 조금씩 더 큰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처음에 그 마중물처럼 이 사람이 성장하는데 그 큰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부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행복한가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행복한 것, 100점을 맞아야 행복한 것, 좋은 데를 가야 행복한 것,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과 연결을 하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조그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느껴도 되는 좌절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이걸로 행복한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게 저의 그냥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니까 뭐가 되면 좋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가 되면 더 좋을 거다. 하지만 안 돼도 좋아. 안 돼도 그런 좋거든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고 너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창의성이 바닥이고 행복도도 낮아서 저는 그것이 이제 너무 우려가 돼서 그쵸. 공교육이 그 분야에서 완전히 집중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교육은 사교육이 그래서 어떻게 존재가 필요할까? 저는 오히려 경쟁을 시키고 성과를 내면서, 왜냐면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이 필요하잖아요. 얘 이거 잘하는 너도 해야지. 좀 이런 느낌, 조바심도 느끼게 해야 또 애들이 또 좀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더 푸시하고 경쟁을 일찍 시키는 그 기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부정적인 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류 선수들도 코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취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더 큰 그 자기가 원하는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진짜 레버리지 마스터 수강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요. 뭔가 좀 분리할 때마다 레버리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알고는 싶은데 네네. 혼자 들어가기는 설득 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몰랐으면 안 되는 사실들을 몇 개를 안 것만으로 그 사람이 더 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그 어린애들이 목표라고 해봤자 수학 점수 몇 점 올리는 거고 반에서 뭐 10등 하는데 그건 그럴 수 있죠. 그 목표 자체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주입하고 부모로 또 선생님이 주입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이 되니까 내가 세운 목표는 사실 우리가 구독자 몇만 명 목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재밌으니까 나의 여러 가지가 맞아서 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돼도 또 안 됐네. 그래도 또 재미를 느끼니까 또 하는 거고, 정말 너무 하기 싫으면 때려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성취하고 더 나아가는데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 목표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목표가 아닐 때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유튜버 분들도 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버가 전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이 유튜브를 완전히 전업으로 여기서 생활 수입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학생들마다 혹은 사람들마다 잡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잡에 대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모르겠는 게 학생들의 잡을 공부만으로 해야 되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과의 활동에서 그 마땅한 수준의 수학 성취를 하는 게 학생들의 잡이라고 생각하면 평가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 잡을 잘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는 하다고는 생각해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사회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의 룰들이 있는 건데 그 룰을 학습하는 게 학생의 잡 중에 하나라면 그거는 약간 의무가 섞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근데 그럼 그 잡이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공교육에서 충분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게 아파트 얘기로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누군가 먼저 하기 시작했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성과를 냈고 이쪽 한쪽의 가치관과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약간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기엔 좋은 경우와 나쁜 사례가 그 경우 안에서도 워낙 베리에이션이 넓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결국 방향성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선행의 정도나 공부에 대한 업무가 과도한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완벽히 깔끔하게 이게 딱 빠지듯이 다 빠질 거냐 라는 질문에는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그러면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백지에다 애들을 개념 쓰게 자기 실력이 튼튼하게 키우는 걸로 지도를 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저는 합의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선택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저의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가 정하는 그 룰인 공부를 지켜가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이 비교과 활동을 같이 얼마나 적절하게 조합하느냐가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실은 저는 이쪽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네. 그래서 그 교육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습관이나 학습법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이 세팅을 꾸려서 제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은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좀 교육학과니까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조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내 마음대로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충분한 성과를 모아서 증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이긴 합니다. 네, 훌륭한 목표시네요.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존감이 높고 그쵸. 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공교육과 그리고 좀 더 서포트가 정말 조화가 잘 되는 사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저도 말씀을 드려봤고 또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에서 저도 이견도 있고 또 선생님도 그러셨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또 본인의 구독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언, 도움이 되시는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이 댓글창이 굉장히 바람직한 소통의 어떤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그 댓글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말씀하시면 제가 이 영상에 한해서는 댓글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채널인 대치동 캐슬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레버리지 마스터에서 꼭 한번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